끔찍한 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는 늘 묻습니다.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? 오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한국의 아주 대담한 대답입니다. 기업의 가장 높은 곳, 바로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 그 책임을 묻는 획기적인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한국 사회가 이거다 하고 내놓은 답이 바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, 우리가 흔히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부르는 법이죠. 이건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더하는 걸 넘어서 기업의 책임에 대한 생각의 틀, 즉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 법이 왜 필요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.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야만 했을까요?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대형 참사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잖아요.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책임의 무게는 항상 현장의 중간 관리자 선에서 딱 멈춰버렸어요. 정작 안전에 대한 예산, 인력, 시스템 전체를 결정할 최종 권한을 가진 최고 경영진은 교묘하게 법의 심판을 피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. 그래서 2022년에 시행된 이 법은요, 보호 대상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. 하나는 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지키기 위한 중대산업재해고요. 다른 하나는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시민재해입니다. 그러니까 이 법의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. 책임의 초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. 사고가 터진 후에 현장 실무자한테 네가 잘못이야 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애초에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났지?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최고 책임자는 뭘 했나? 이렇게 조직의 가장 꼭대기로 그 초점을 옮기겠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법 때문에 가장 크게 박히는 게 뭘까요? 바로 진짜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, 이 정의를 아예 새로 썼다는 겁니다. 법에서는 경영 책임자 등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내세우는데요.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죠. 이걸 아주 간단히 말하면 안전에 대한 예산, 인력, 그리고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승인할 힘을 가진 바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. 이건 그냥 대표이사, 사장님 이런 직함의 문제가 아니에요. 비유하자면 배의 선장 같은 거죠. 사고가 났을 때 누가 키를 잡고 있었는지는 둘째 문제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는 결국 선장이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용 대상이 정말 넓습니다. 일반 회사 대표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의 장, 공공기관장, 심지어는 대학교 총장까지 포함돼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직함이 아니라 안전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? 바로 이겁니다. 자, 그럼 만약에 이 법이 예전부터 있었다면 어땠을까요? 우리 기억 속에 큰 상처로 남아있는 안타까운 사고들을 이 새로운 법의 눈으로 한번 다시 들여다보죠. 정말 비극적이었던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. 원래 판결에서는 최고 경영자, 즉 대표이사가 무죄를 받았어요.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?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바로 그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는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습니다라는 걸 직접 법적으로 증명해야만 하는 거죠.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당시에는 과적이라든지 그날의 특정하고 직접적인 잘못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 법 아래에서는 조사의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. 애초에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왜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경영진의 전반적이고 시스템적인 실패까지 파고드는 겁니다. 결국 이 법의 목표는 단순히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.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. 바로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의 문화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겁니다. 법에서는 그냥 안전하게 하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영 책임자가 뭘 해야 하는지 9가지 의무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놨어요.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게 예를 들어 4번,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 배정해라. 그리고 7번, 현장 직원의 의견을 듣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같은 항목들입니다. 이건 안전이 더는 실무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CEO가 직접 돈과 시간을 써야 하는 핵심 경영 문제라는 걸 아예 못 박는 거죠. 이게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보면 한국 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딱 보이는데요. 영국이나 캐나다를 보면 주로 회사, 그러니까 법인에 벌금을 매기는 식이에요.
그런데 한국은요? 회사에 벌금을 매기는 건 물론이고 최고 경영자 개인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겁니다. 안전은 이제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CEO가 직접 챙겨야 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경영의 최우선 가치라는 거죠. 자, 법은 만들어졌습니다.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겠죠. 과연 이 법 하나로 기업들이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도록 그 문화를 깊고 오래도록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?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.